일본 정부가 또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6월 15일 공개된 도쿄 신주쿠의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 군함도에서의 자신의 근대 산업화 과정을 잔뜩 자랑했을 뿐 한국인의 강제 동원이나 차별,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산업유산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짓뭉갠 것으로 가뜩이나 최악인 한일 관계에 대형 악재가 또 덮친 셈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이 군함도에 대해서 역사 왜곡을 했다는 소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입니다. 섬의 모양이 일본의 해상군함 도사를 닮아 군함도라고 불리며 일본어로는 하시마라고 합니다. 19세기 후반 미쓰비시 그룹이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 이곳을 개발, 탄광 사업을 실시하여 큰 수익을 올렸으나 1950년대에서 60년대 일본 석탄업계가 침체되면서 서서히 몰락해 1974년 폐광됐고 현재 무인도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군함도는 1940년대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1943년에서 45년 사이 군함도에서만 약 500명에서 800여 명의 조선인이 이곳에 징용되어 강제노역을 했습니다. 당시 군함도는 가스 폭발 사고에 노출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좁고 위험한 곳이어서 지옥섬 또는 감옥섬이라 불렸습니다. 이처럼 노동 환경이 열악한 군함도에 강제징용된 조선인은 하루 12시간 동안 채굴 작업에 동원되었습니다.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 탄강,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 실태 기초조사에 따르면 강제징용된 조선인들 중 질병, 영양실조, 익사 등으로 숨진 조선인만 122명, 20%에 이릅니다. 한편 2015년 7월 5일 독일본 월드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신청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탄광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산에는 조선인 57,900여 명이 강제동원됐던 하시마 탄광, 나가사키 조선소 등 7개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됐었죠. 당시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군함도와 관련된 역사를 왜곡하고 산업혁명의 상징성만을 부각시켜 홍보해 우리 국민의 거센 공분을 샀습니다. 이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이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일본에 공고했지만 일본 측은 공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압박에 못 이긴 일본은 2015년 7월 독일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1940년대 군함도 등 일부 사업시설에서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상관없이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했던 일이 있었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대표의 이런 약속을 받아들여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에 적극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너무 믿었던 탓일까요? 결국 일본 정부가 역사를 또다시 왜곡했습니다. 6월 15일 공개된 도쿄 신주쿠의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군함도에서의 자신의 근대 산업화 과정을 잔뜩 자랑했을 뿐 한국인의 강제 동원이나 차별,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산업유산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짓뭉갠 것으로 가뜩이나 최악인 한일 관계의 대형 악재가 또 덮친 셈이죠. 이 센터에 들어서면 강제징용 희생자들을 기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유네스코 주재 일본 대사의 5년 전 발언이 전시돼 있다고 합니다. 악명 높은 하시마, 일명 군함도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반대에 부딪히자 일본 스스로 약속한 내용이었죠. 당시 일본 대사는 1940년대에 한국인 등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 노역했다는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본은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희생자 추모는 철저히 외면했죠. 그리고 약속했던 희생자 기념관도 배제됐습니다. 일제감정기에 한국인 4만여 명이 징용됐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군함도는 한국인 강제징용자 122명이 목숨을 잃었을 만큼 작업 여건이 가혹했죠. 그러나 이 센터에는 자신들의 과거 미화와 함께 집단 따돌림은 없었고 오히려 귀여움을 받았다. 모두 같은 일본인이라 차별이나 학대는 없었다는 등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증언도 버젓이 내걸려 있습니다. 당시 월급 봉투와 한일 청구권 협정 등을 전시한 것도 속보이는 처사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습관적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해놓고 돌아서서 딴소리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듯 일본의 역사 왜곡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행보를 보입니다. 마치 앞에 사과 2개를 놓고 이거 몇 개냐고 물으면 4개라고 하는 수준이죠. 2개밖에 보이지 않냐고 하면 이걸 우기면서 4개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역사 왜곡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일본의 이번 군함도 역사 왜곡은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깼다는 점에서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은 세계문화 유네스코에 직접 군함도에서의 희생자들을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유네스코와 전 세계에 약속한 것을 보기 좋게 어겨버렸죠. 오죽하면 일본 언론조차 과거 사실을 덮고 역사 수정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15일 주한일본 대사를 불러 강제징용 역사 왜곡을 항의했다지만 그 정도로 그쳐선 곤란합니다.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죠. 국제사회와 공조해 유네스코 등재를 취소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라고, 다만 일본의 뻔뻔한 역사 뒤집기에 제동을 거는 국가적 과제의 국내 정치 상황에 끼어들어 이를 그르치는 사례가 되풀이돼선 안됩니다. 일본 다수의 언론도 이번 일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에 대해 이건 아니지 라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뜻을 정확히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본이 또 한 번 군함도에 대해 역사 왜곡을 했다는 소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과연 일본 네티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시각도 달라진 거구나. 그렇지만 일본인은 군함선에서 가혹한 노동을 한 조선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거지. 한국이 걸리면 자료와 증언이 있어도 일본이 나쁘다 라는 역사가 날조된다. 노동의 내용은 일본인도 한국인도 같고 원래 그것은 강제로 데려온 것이 아니다. 이주에 지나지 않는다. 군함도에서 가혹한 노동을 한 건 사실이야. 이는 일본의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어. 일본은 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제 만날 일 없으니까 빨리 당교해라. 적으로 지정하는 정도가 딱 좋아. 피라미드는 당시 노예가 일하게 돼서 만든 것이잖아. 그 중에 일하다가 사고가 나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보다 한국이 과거 한 번이라도 증거와 함께 올바른 주장을 한 적이 있던가? 경제제재를 할까? 새로운 무역 구상에 한국은 필요 없어. 중국과 함께 분리하면 좋고, 중국 제공의 역사와 반일 사상에 물들어버린 한국. 약속을 포함해서 한국과 얽히는 일 따위 아무래도 좋다. 계속 밀고 나가라 정부. 한국인은 목소리가 큰 쪽이 이기기 때문에 증거가 있든 없든 소란이야. 한국은 군함도에 대한 악의에 찬 영화마저 만들고 이것이 사실인 것 마냥 국민들을 세뇌시켰다. 그 결과가 이거다. 한국은 비정상적인 정신구조의 나라다. 가혹한 노동을 한 조선인이 있었던 것일까? 더욱 많은 일본인이 있었다.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둘 다 있었던 건데 그들은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한국인은 이론이 없다. 있는 것은 오직 승패뿐. 게다가 강한 상대에게는 아첨하는 속국 근성이 빠지지 않는다. 왜곡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반도 사람들이다. 세계유산이 되기 전부터 해외 위키백과를 비롯해 꾸준히 외국어 사이트에 없는 것을 기어서 쓰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떠들고 역사를 바꾼 거냐. 역사 왜곡하고 있다고 자신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 것일까? 반일조차 자신들은 생각나지 않는다. 군함선, 감옥이나 처형시설도 있었는지 일본 정부는 더 강하게 말하고 싶은 거야. 원래 군함선은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이며 쇼와 이야기가 아니다. 근데 한국의 징병이라고 가고 싶지 않다 라고만으로 명제했었지, 그 사에 반하여 징집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도 하던데? 한국의 거짓말은 무시해. 월급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할아버지가 말하고 있지만 그럼 생활할 수 없잖아. 바보인가요? 일본이 한국과의 약속 지킬 필요가 없다. 한국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 한국은 전후 몇 년 징용에 대해 일본을 비판하지만 실제 인권 억압 국가, 한국전쟁의 가해자 많은 국민에게 자유가 없이 반노예 제도의 북쪽에 대해 아무것도 비판하지 않는구나. 한국의 인식은 한국이 반도의 정식국가로 북쪽의 배석은 한국 사람일까? 왜 도와주려고 하지? 한국과 일본이 단교하고 있으면 이런 소동이 되지 않았을 텐데 단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 거다. 한국인을 노예로 만들지 않았던 건 세계의 생각이 동일합니다. 군함도에서 아침부터 일본인과 함께 노동하고 저녁이 되면 노동도 끝나고 더러움을 위한 목욕도 같이 하고 테라의 셔츠로 갈아입고 군함도에서 밤마다 함께 생활한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한국의 저런 것은. 한국이 유네스코를 탈퇴하면 깨끗이 해결이다. 유네스코에서 통보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약속을 깼으니까. 일본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건 단순히 고집과 애들의 떼쓰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일본의 대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국은 그 사실을 직시하면 어떨까? 아니면 아직 일본께서 우리를 배려해주는 환상을 품고 있는 생각인가? 솔직히 유네스코 취소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의 이런 행보는 과연 옳은 것인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번 건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일본에게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거야. 바보의 일념, 정말 번거롭다. 군함섬을 유네스코 취소보다 대한민국을 취소하고 싶다. 한국이 한일 기본 조약을 무시한다면 새삼 한국의 거짓말을 알릴 필요도 없지. 거짓말쟁이 국가. 유네스코에서 압박이 들어올 거야. 한국이 역사를 왜곡했든 안 했든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깬 것은 일본이 되는 거니까. 아니, 그냥 메이지 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이야기인데 왜 한국이 난리야? 그냥 유네스코 취소해버리고 그대로 진행해.